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장 시간도 밤 10시 30분에서 1시간 밀린 11시 반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정규장이 이루어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11월의 첫 거래일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급 반등세로 출발하면서 끝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 줬고요. 0.69% 오른 42,052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시죠. 나스닥 역시 0.8% 큰 폭으로 오르면서 18,23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역시 0.41% 상승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지난주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일정과 함께 이번 주 주목해보면 좋은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공장 수주와 여러 가지 3년물 국채 입찰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스케줄로 일단 이번 주를 시작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중요한 스케줄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하게 되고요. 오전 6시부터 투표소가 오픈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와 구매자 지수, 비제조업 물가지수, 그리고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대부분 화요일 날 기준으로 원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맞지만 최근 들어서 늘어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3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실업상청 건수,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 신규 실업상청 건수, 금리에 대한 결정, FOMC 그리고 FMC 성명서 파월의 연설까지 주요 스케줄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그리고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까지 여러 가지 지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대면 투표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전 투표 혹은 편지로 투표하는 경우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원래는 대면 투표로만 충분히 대통령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투표수가 나왔던 게 원래 여태까지 역사였는데 2020년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초박빙에 대한 접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특히 이번에는 7,500만 명의 투표자가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전 투표자가 일단은 봉투를 열고 필적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만큼 작업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규모를 기록한 만큼 최종 승자 발표까지는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전 대선 절반가량이 사전 투표를 마쳤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곤 이야기로 들어본다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미국 정치에서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가 잡아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대선 결과 나오는 것들이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지금 이 가리기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세한 지금 미 대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합주 9곳으로 불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보통 네바다, 조지아,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애리조나 등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런 경합주 내에서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우세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네브래스카의 한 표, 딱 이렇게 중립으로 51표 정도가 남아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펜실베니아의 지역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재미난 소식이 카말라 해리스 지역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오와 지역은 원래는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온 조사 결과가
신뢰도가 가장 높다라고 알려진 조사 결과 한 곳이, 나머지 두 곳은 여전히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 한 곳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아이오와 지역에서 역전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당황하면서 거짓된 결과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아이오와를 잃게 될 경우 트럼프 진영에서는 조금 더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최근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경합주 상황까지 살펴주셨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 소식인데요.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에 편입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이제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는 원래 우량주 30개의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텔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각각 섹터별로 그 섹터를 상징하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다우존스 기업인데,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 3대 지수 중 가장 오래된 지수가 이제 일단은 인텔의 다우지수 제외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 닷컴붐을 주도했던 인텔은 최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주가가 50% 가까이 빠진 반면 최근 들어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고, 주가가 1등에도 오르게 했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텔을 어느 정도 리플레이스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던 반면 이제는 이것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금요일 기준으로 장 마감 이후에 크게 올랐고, 지금도 전에 비해서 좀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의 샛별 엔비디아가 오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텔을 밀어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 소식인데요. 이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현재 버크셔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쌓아둔 현금만 449조 원에 달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6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3분기에도 주식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량을 또다시 사상 최대로 늘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3분기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뉴욕 증시 공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던 시기인데요. 이제 버크셔가 공개한 분기 실적을 보면은 회사의 3분기 현금 보유액이 3,2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보다 15%가량 늘어난 규모고요. 그리고 449조 원은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사들이고도 남는 돈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식이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지금 버크셔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버크셔의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